만약 당신이 취업준비생이라면 이 방법을 반드시 써보십시오. 취업 확률이 10배는 높아질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꼭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확실한 방법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특전사 707 출신 작가 꾸준맨 아빠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기 전 1992년 겨울 방학 때의 일입니다. 모처럼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어서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정비석 작가의 소설 김사과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었을 때였는데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권을 연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2권은 대여에 와서 집에서도 계속 읽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5권을 다 읽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감정에 많이 치우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소설책과 현실도 분간하지 못하고 책 속 이야기에 심취해서 김작가처럼 전국 8도를 돌아보겠다고 한겨울 새벽에 부모님께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옷가지를 대충 챙겨서 반지하 창문으로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서울역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잠깐 고민을 하다가 막연히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자는 생각에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 티켓을 끊고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 경험도 없고 다양한 경험도 못해본 저는 말 그대로 무지하면 용감하다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현실 분간을 못할 만큼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그렇게 목포까지 갈 차비만 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왔고 6시간 만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는 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잠자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책에서 읽은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먼저 절이나 교회부터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책 속의 이야기처럼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배는 고프고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목포역 대합실로 와서 벤치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부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무전여행을 하는 학생인데 밥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수십 군데를 돌았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밥을 얻어먹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책 속과 틀리구나 하고 체념했지만 고작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가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배가 너무 고픈데다 100번이 넘는 거절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이 들었고 한 끼씩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때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절실하게 터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4일째는 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한겨울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씻고 자면서 수영까지 덥수룩하게 자라서 정말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현타가 찾아왔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갈 차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나주역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군인 아저씨 한 분이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저는 군인 아저씨에게 사정 얘기를 해보자 하고 무작정 말을 걸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인데 서울에서 무전여행을 와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이 없이 와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서울까지 갈 차비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서울까지 갈 차표를 좀 끊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박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아저씨는 너무도 흔쾌히 기차표를 사주시고 식사는 했냐며 밥까지 사주셨습니다. 그때 그 군인 아저씨의 아우라는 지금껏 내가 본 군인들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서울까지 오면서 그 군인 아저씨가 ROTC 장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 아저씨에게 ROTC 장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나도 이런저런 집안 사정과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2학년에 올라간다고 했더니 2학년 2학기 때 ROTC 장교후보생 지원을 받으니까 저보고 ROTC 장교후보생을 지원해보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직업군인으로 군생활하는 동안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장교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던 시대라 그렇게 감사한 분의 연락처를 받아놓지 못해서 지금껏 못내 아쉽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고 그분이 중2였으니까 인관한 지 2년 차일 테고 그럼 내가 33기니까 선배님은 28기신 것 같습니다. 단결! 선배님, 92년 1월 눈이 오던 추운 겨울 나주역에서 거지 몰골을 하고 있던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기차표까지 끊어주셨던 선배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4박 5일간의 짧지만 길었던 고통스러웠던 무전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학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서 학군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군단 행정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91학번 노승일입니다. 대한민국 장교가 되기 위해 ROTC에 지원하려고 왔습니다. 행정반에 있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병사 한 명이 훈육관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담해 주시는 훈육관님에게 절실함을 담아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ROTC 장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시험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학점, 평점 몇 점까지 가능합니까? 상담해 주시던 훈육관님은 저의 적극성에 대단히 만족해 하시며 다른 훈육관님까지 소개해 주시고 군생활 잘하겠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꾸준히 학군단을 찾아가서 훈육관님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으니 나중에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훈육관님들에게 면접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해 가을 1학년 때 수업을 많이 빠져서 학점이 간당간당하긴 했지만 저는 실기시험에서 올 만점을 받고 심지어 1.5km 달리기 측정에서는 같은 조에서 뛴 2등과 반바퀴 차이를 내고 꼴등과는 한 바퀴 반 차이를 내며 훈육관들 사이에서 괴물로 회자되며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화려하게 ROTC 장교 후보생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책을 읽고 뜬금없이 풍류를 흉내낸다며 시작한 무전여행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꾸준히 찾아가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내고 결국 대한민국 장교 후보생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취업준비생이라면 이 방법을 꼭 써보십시오. 입사를 원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그 회사를 찾아가십시오. 그 회사 정문에 가서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오는 아무나 붙잡고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의외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당신을 대견하게 생각하며 밥까지 사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봤는데 거절을 받았다면 꾸준히 찾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취업준비생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몸으로 부딪혀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도 꾸준히 시도한다면 누구든 당신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기꺼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꾸준함에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